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 종합청렴도가 올해도 4등급에 머물러 4년 연속 같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공직자가 느끼는 청렴 체감도는 꼴찌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익산을 중심으로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익산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에는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이 조성돼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옥도면 해역에서 갑오징어를 키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 종합청렴도가 올해도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지만 시민과 공직자가 느끼는 청렴 체감도는 꼴찌였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올해 군산시 종합청렴도는 4등급, 100점 만점에 72.6으로 지난해 71.5보다 1.1이 올랐지만 4년 연속 4등급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반인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청렴 체감도는 더 부끄럽습니다.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인데다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71로 지난해 85보다 14가 더 떨어졌고 공직자 체감도는 43.3에 그쳤습니다. 시민은 공직사회에 대한 업무 투명성과 소극 행정에 가장 불만이 많았고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공직자보다 4배 이상 컸습니다. 청렴도는 공직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발생한 비유행위는 18건, 이 가운데 10건은 사법기관으로부터 5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통보받았고 음주운전 4건, 공무원 간 폭행, 성추행으로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반면 청렴도 노력은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계단 올랐습니다. 군산시는 최하위권인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6급 이상 간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시민과 공무원으로 이뤄진 자문단 운영, 자체평가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청렴 노력도에서 보면 부패를 줄이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시책도 추진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2등급이나 상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시민들도 이 노력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시민과 공직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는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시민 태양광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부패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렴 체감도가 작년에도 5등급이었는데 이걸 노력한 거에 비해서 상승시키지 못한 거는 일단 군산시에 올해 이슈가 많았다. 단체장의 선거 재판도 있었고, 그 태양광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좀 있었고, 시민발전소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군산시 전체적으로 청렴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군산시 청렴 체감도. 5년 연속 꼴찌는 되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문화재청과 함께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예산 408억 원을 투입해 왕궁을 복원하고 복합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왕궁 복원에는 백제의 궁성 배치 방식과 건축 조경 기법 등을 활용해 왕궁 정전과 조경, 침전, 부엌 등이 예전 모습으로 재현될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문화공간에서는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에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반영됐습니다. 실증 지원은 내년부터 3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내년부터 5년간 3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30년 상용화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는 6G 이동통신에서 홀로그램 활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에 사는 어린이면 단돈 100원의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2세, 만 5,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기존 75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하차 태그 의무제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하차 시 반드시 하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려야 다음 승차 때 100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경기 침체로 도내 골목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도내 소상공 업체 수는 14만 2천 개로 1년 새 1,000개가 줄었습니다. 또 도내 소상공 업체 종사자는 24만 1,000명으로 1년 새 4천 명이 줄어 감소율은 전국 평균의 2배가량인 1.6%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익산이 중심에 있습니다. 새만금이 1년 6개월 만에 기업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최대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내년 2월 19일까지 공모가 이뤄져 선정 결과는 내년 6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송도와 오송, 원주 등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불거졌습니다. 전라북도도 익산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우리 기업 이곳으로 유치를 할까? 이것이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냐 마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농식품 등 그린바이오부터 의약품 등 레드바이오까지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제품 상용화 등이 모두 집적화됩니다.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상호 연계되는 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8일 익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은 바이오 연구 인프라와 기업 지원 시설이 갖춰진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바로 또 익산에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도 혁신 성장에 거점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이것도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양한방 의료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점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병원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마침 또 상급 종합병원에다가 주위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그리고 반려동물학과, 농생명 모든 걸 다 인프라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특히 바이오 특화단지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기업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5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때문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기업 집적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내년도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 앞에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그린바이오 영역이 되겠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은 레드바이오 영역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익산시. 정부의 특화단지 유치로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첫 정기 인사에서 이루어질 승진 예정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인사 예고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발표된 승진 예정 인원은 76명이며 4급은 행정직에서 1명, 5급 10명, 6급 22명 등입니다.
한편 승진 내정자 발표와 전보 인사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던 농어민 면세유 공급이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어민 면제유 공급 시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와 어선 운항, 시설 작물 재배 등의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며 연안 여객선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양충모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양충모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지명해 임명 동의를 도의회에 제청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2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며 직속으로 3급 사무국장 직위도 신설됩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회기 때 임명 동의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만 원 인상됩니다. 또한 지원 자녀 나이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하는 12월까지로 확대됩니다. 한편 시에서는 한부모 가정 1,400여 세대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도내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조출생률은 3.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7명 낮았습니다. 또 10월 출생아 수는 모두 54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조출생률은 3.8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5,627명으로 1년 전보다 5.8% 줄었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수산 자원이 갈수록 줄면서 개체수 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옥도면 해역에서 갑오징어를 키우게 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예전 갑오징어가 대량 서식했던 군산 앞바다.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줄고 있는 자원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갑오징어 산란과 서식을 돕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 최근 수산자원 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공모 사업에 13개 시군이 신청하여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동조성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으로 총 40억 원을 투입해 산란 서식장과 먹이장 조성,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옥도면 해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갑오징어 서식장이 들어설 곳은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해상. 해조류가 사라지는 바닷속 사막화를 막는 환경 조성과 갑오징어 산란장, 서식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식장이 만들어지면 인근 해역까지 확산될 수 있어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황백화 등 갖은 질병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김양식 어민의 대체 소득도 기대됩니다. 갑오징어는 단가가 높은 고부가 품종으로 친환경적 서식환경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으로 어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품종인 갑오징어, 남획으로 줄어든 개체수를 회복해 서해안의 활력소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익산시는 지난해와 같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는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익산시의 청렴 노력도는 지난해 3등급이었지만 올해는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30대 방과후 학교 강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현재까지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강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업이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지난달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팔봉동 공단 내 건물에서 어젯밤 8시 55분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고체를 액상화하는 교반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압력이 높아지면서 교반기가 폭발해 천장 16.5제곱미터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화재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에서 최근 3년 동안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5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음식물 탄화 화재 건수는 모두 59건으로 주택, 아파트 45건, 음식점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개인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식물 탄화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원불교 교단개혁연대가 오늘 성명을 통해 폭력 사태 진상 규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교단개혁연대는 지난 20일 원불교 익산총부 식당에서 자신들의 사무국장이 교단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주 지역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폭력 가담자 처벌, 교단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로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 2월 전주의 임대인들과 8건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 보증금 7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 없이 HF 보증 아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당은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고 거짓말해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북도의 총 모금액은 74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목표액 73억 4천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많은 것입니다. 참여 인원은 5만 4천 명이며 시군별 모금 현황은 내년 2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고 대신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문화누리 카드 잔액이 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 카드 잔액을 이달 말까지 쓰지 않으면 반환된다며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며 전국의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문화누리 카드 지원 규모는 모두 161억 원이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3만 9천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동우 화인캠은 오늘 익산시 청소년과 저소득층에게 9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동우 화인캠은 청소년 장학금 7,600만 원과 저소득 노인 가정 결식아동 지원성금 1,400만 원 등 9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은 추천을 통해 선발된 76명의 청소년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되고 저소득 노인 아동 지원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결식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2만 7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올해 세계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패키지, 글로벌 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 조사에서 95% 이상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유물 특별 전시, 외국인 주민 교류 모임 다 어울림, 하늘정원 가족 소풍 등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전북 작가회의와 함께 테마 수필집 익산편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수필집 제목은 눈 내리는 날 익산에 가면 흰 수염고래를 볼 수 있다이며 31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들에는 김정배 시인 등 31명 작가의 익산에서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산시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오늘 코트라 전북지원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얼리 산업 시장, 무역, 투자 동향 및 정책 정보 교환,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사절단 파견 등 각종 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내년도 뿌리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해당 업무 협약을 사업 계획으로 수립해 해외 진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경주시가 오는 31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울립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타종식에는 익산 경주시민합창단 합동공연, 특산품 교환, 새해맞이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타종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익산과 경주 두 도시에서 이원 중계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김동문 원광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교수와 배드민턴 선수들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희망 공부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공부방 지원 사업을 통해 방치돼 있던 창고방 도배 및 장판 작업을 하고 책상과 의자, 침대를 지원해 학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익산 마동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가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어린아이부터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눔 꾸러미를 1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지역사회 섬김으로 국수봉사도 진행하며 다음 세대 꿈 장학사업, 돌봄사역, 시골교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 아동센터 3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100여 명을 위해 행복 나눔데이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치즈 스틱, 선물 꾸러미 세트 등을 포장해 선물로 전달하고 아이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